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 네, 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의 진행을 맡은 김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파리 대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주택자들의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내용을 보신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최고의 세무 전문가 안순남 세무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저희 지난 시간에 왜 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탈출구, 네. 출구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관련된 세금 혜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오늘 명쾌한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전체적인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원래 특별하게 우리 세법에서 세제 혜택을 특별히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2000년도하고 늦게 2001년도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다주택 중과 규정이 처음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2003년 12구 대책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장기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버리면 네. 임대주택법 활성화와 상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소득세법에 네. 장기 임대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만들어진 그 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또 주택수에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비과세를 또 못 받는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랬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서야 네.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 해서 네.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네.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제외해주는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지난번에 이제 임대료를 그 세제 자료로 활용해서 네. 과세하겠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확정 일부인을 국세청에서 전부 다 확보를 해서 네. 그런 자료를 과세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한번 2013년도인가요? 떼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임대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 또 이제 감면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네. 또 이제 2013년도 말에 우리 이제 중공고 임대사업자가 이제 새로 네.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가 좀 상당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네. 오늘 한번 자세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 임대요건부터 살펴보고요. 네네. 이 사업자별로 어떤 또 세제 혜택이 있는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종합소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에 장기 임대사업자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매입 임대사업자와 건설 임대사업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관련된 장기 임대사업자는 종전에 149제곱미터로 주택 규모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돼 버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가액 기준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는 6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네. 가액 기준만 남아 있고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지하고 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고 네. 가액은 똑같이 지금 말하는 매입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호수는 네. 우리가 옛날에 임대사업자는 5호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5호로 하다가 네. 수도권은 3호로 하다가 지금은 1호로 내려왔어요. 네. 대신 건설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2호 이상 하면 네. 돼 있고요. 의무 임대 기간은 현재도 우리 세법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가. 네. 그리고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네.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도입되어 있는 중공고 임대사업자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매입 건설 임대사업자 있고 그다음 매입 임대사업자 있는데 네. 요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장 네. 제일 큰 차이는 네. 매입 건설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네. 요게는 8년만 하면 네. 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데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제도고요. 네네. 지금 매입에 대한 그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이제 건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10년간 하면 네.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를 해줘요. 아, 10년간 네, 하면 네. 양도소득세 전액 예, 면제요. 그거는 네. 이제 2015년도에 도입돼가지고 네. 올해 말까지 2017년 말까지만 시행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네. 지난번 파리대책 발표되면서 네. 이 10년에 대한 그 해주도록 한시법을 네. 2020년 말까지로 네. 연장을 해주도록 3년 네. 연장을 해주도록 아마 올해 연말에 네. 개정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그 중공공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네. 규모나 가액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우리 세법에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액도 6억 원 이하고 전국에 1호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공공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 말한 매입 건설은 둘 다 8년이고 매입의 경우에 요거는 10년을 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장기 임대사업자든 중공공 임대사업자든 보유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매입 중공공 임대사업자는 네. 3개월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네.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이 매입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임대 요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장기 임대사업자와 중공공 임대사업자로 나눠져 있다. 네. 그다음에 둘 다 지금 뭐 매입과 건설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으니까 좀 매입과 건설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제 혜택이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임대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중간에 네. 죄송한데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살짝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 네, 될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공공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10년 이상 이제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시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면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양도세 100% 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또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이게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나는 건데 올해 말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올 말에 2020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네.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우선 이제 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측면에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규정. 네. 아까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도입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규정. 이제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최초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때문에 2003년도부터 이제 소득세법에 이제 적용됐던 것이고요. 네. 지금 양도소득세 혜택 규정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네. 우리가 줄여서 장특공제라고는 합니다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주는데 금년도까지는 지금 10년에 하시면 30%까지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물론 내년도에는 네. 이제 네. 15년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그러지만요. 네. 그래서 6년 이상 만약에 장기 임대를 해줬으면 1년에 2%씩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7년이면 4%, 8년이면 6%, 9년이면 8%. 네. 그래서 10년 채워서 쓰면은 10% 추가 공제니까 장기 보유 특공제 최대 40%까지 된다는 최대 뜻이죠. 40%까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공고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까 매입 건설의 경우에 네. 8년 이상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해주고요. 네. 10년 이상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해주는 네, 거네요. 굉장히 네. 많이 해준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매입 임대주택, 네. 3개월 이내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네.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는 규정. 네.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양도세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하면 양도세 안 내는 걸 당연히 양도세 안 그렇죠. 내는 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 어쨌거나 양도세 100% 면제 쪽으로 네. 선택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때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거주자가 주택을 일반 주택을 갖고 있고 네. 장기 임대주택이나 중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네. 이거는 장기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요 주택 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주택 수가 그렇죠. 빠지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때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원래는 1주택,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네. 2년 거주 요건이 없잖아요. 삭제가 그냥 됐죠, 지금은. 보유 네. 요건만 네. 있는데 네. 예, 이 경우에는 반드시 2년 거주를 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일반 주택에서 삭제된 것이 여기서도 적용 안 되는 줄 알고 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르시는 준 전문가다,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일반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네. 네. 다주택 중과 규정도 그렇고 올해 8월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3주택자. 그렇죠. 예. 여기서도 중과세를 배제하니까 네. 중과세는 받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지금 이 법은 언제까지 시행될 것이냐. 지금 장기임대사업자나 매입건설 중공임대사업자는 시행 적용 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네. 계속 지금 네, 적용되는 법인데 네. 중공임대사업자 중에서 매입 네. 지금 말하는 100% 양도세 감면 규정은 지금 현행 세법대로 따지면 올해 연말까지일 거고 네. 연말에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 2020년 10월 말까지 연장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을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세무사님이 이제 해주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증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단기 임대, 그 다음에 중공공 임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네. 장기 임대사업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세무하고 또 다른 건가요? 세법하고는? 지금 지적해 네. 주신 것처럼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네. 장기 임대사업자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아, 네. 종전의 임대사업자 거기서도 임대주택법에서도 네. 장기 임대사업자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네. 그냥 임대 의무 기간 이렇게만 표현하죠. 네네. 네, 지금은 단기 임대, 그다음에 중공공 임대만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네. 단기 임대는 4년 의무 임대 네. 기간이 그리고 네. 중공은 5년 네. 8년 이렇게 돼 있죠. 네, 8년, 4년, 네. 8년. 네. 근데 우리 세법은 네. 그거를 갖고 단기 중공공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장기 임대사업자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우리 세법상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네. 관련된 법에서만 이 용어를 쓰니까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 용어가 나눠져 있질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일단은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네. 4년 하고 팔아버리면 요 적용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년을 네. 더 있다가 하시면 네. 적용을 하면 네. 그게 자동으로 장기 임대사업자가 돼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중공업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8년이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네. 5년 네. 이상 됐으니까 네. 장기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면에 있어서도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임대사업자 가액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게 민간임대주택법 별도 규정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네. 지금 말씀드린 규모나 가액을 별도로 안 돼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아마 돼 있는 거는 준주택이라 해서 오피스텔만 네. 85제곱미터 이하의 네. 오피스텔만을 지금 임대주택 대상으로 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추가 요건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네. 예,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매입 임대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건설 임대주택은 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중공공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돼 네. 있고 예, 네. 이와 같이 규모가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고요. 가액 기준도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우리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또 달리 아, 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의 규정에 맞게 임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세법의 규정에 맞게 임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럼 그때 이 가액이 취득시 가액인가요? 아니면 양도시 가액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게 처음에 네. 법을 도입했을 때는 취득시 가액을 해놨는데 네. 근데 취득할 때 가액이 낮았다가도 네. 나중에 임대할 때는 그 가액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자마자 임대를 다 했다면 똑같이 되겠지만 네. 보유하던 중에 임대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임대 개시 시점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아, 임대 개시 예, 시점의 예, 가액이요? 예, 네. 예. 취득해서 바로 했으면 그때 네. 취득가액이랑 동일하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실제 거래 가액이 아니라 네, 네. 개별주택 고시가액이니까 네. 예, 고시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개별주택 고시 가액이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에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1주택은 내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보유기간 중에 아무 때나 등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 세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임대주택 거기서는 네. 임대조건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제한돼 있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또 저기 등록 기간이 60일 이내로 또 제한돼 있지만 네네. 우리 이제 국세 쪽에 지금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것이 다 조건이 다른데 네. 어느 시점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냐 요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지 네. 취득 시점부터 바로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아, 단 네. 하나 아까 조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매입 준공공임대주택에서 네. 10년 이상 임대를 줬을 경우 네, 양도세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 100% 경우. 면제될 때 네네네. 그거는 처음 살 때부터 의사결정을 네. 빨리 하라는 거죠. 네. 사서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만 네. 네. 대상이 되고 네. 보유기간 중에 된 거는 준공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3개월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받는 것만 네, 네.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돼요. 네. 예. 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준공공 임대 10년 이상 임대해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왜 건설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을 그 차이를 두는 건가요? 그게 통상적으로 이제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건물이 존재해서 멸실을 하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네. 나대지로 갖고 있다가 네. 보통 이제 주택을 지어버릴 경우 네. 그럼 나대지는 사실 유유토지잖아요. 그렇죠. 비사업용 네. 유유토지인데 그건 중과세 원래 대상이 되는데 네. 주택지에서 임대사업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발생한 양도소득까지 전부 면제가 돼버리는 네. 모순이 아, 발생해요. 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준공 떨어진 시점 이후 것만 또 감면해 주는 네.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아예 건설은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네. 감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아. 제외를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는 건가요? 그거를 우리 전문가들도 착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양도세 면제 규정은 매입만 해주는 것이 취득 시점부터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에 발생한 네. 그것만 되는 것이 돼버리죠. 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예, 처음 취득부터 양도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네. 예, 그 율대로 감면을 해주니까 네. 공제를 해주니까 전체가 공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가령 제가 뭐 2003년도에 매입을 한 주택을 그냥 네. 가지고 있다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 이제 5년이 흐른 후에 만약에 판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총 그 8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라는 네. 말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예, 네. 예.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단기 임대든지 중공고 임대든지 모두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한도로 제한을 예, 두고 예, 있는데요. 예. 세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 제한이 있나요? 그거는 장기 임대사업자는 아예 제한이 없고요. 네. 중공공 임대사업자만 그 지금 말하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있는 특별 규정을 그대로 네.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저기 인상률을 지금 안 지켰을 때 네. 거기서 과태료 먹거나 가지금 먹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별도고 네. 여기서는 그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됐다 하더라도 세법상 혜택은 다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대신 아까 네. 말씀드린 중공공 임대주택은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안 지켰을 때는 그 요건 자체가 혜택을 안 줘버리니까 네. 감면 배제돼 버리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중공고 임대주택만 똑같은 5%의 예, 제한이 예, 제한이 있다라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장기임대주택 관련해서 다가구 주택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가구당 가액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전체 주택 가액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네. 우리 세법에서는 네. 그걸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아, 공동주택. 예. 네.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 네. 그것을 분할해서 양도하지 않고 일괄로 매각을 했다면 네. 그때 단독주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일괄로 매각 예. 매각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가액을 아, 네. 기준으로 6억을 따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나 중공고 임대주택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서 일반 주택 양도하는 경우 아까 저희 2년 이상 거주 요건 반드시 네, 충족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얘기 이제 예, 나눴었는데 예. 이번에 파리 대책 발표가 되면서 네. 1가구 1주택인 경우 네.
예, 저희 그전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있었는데 비과세 받을 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라진 내용 있죠? 네. 네.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지금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네. 2년 거주 요건을 똑같이 채우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럼 파리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네. 거기다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라고 그러면 네.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말 때문에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네. 9월 12일 날 아마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네. 8월 2일 날 이전에 이미 계약 체결돼 있는 네. 무주택자가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 주택 계약 체결한 것은 네. 계약금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근거가 나타나면 네. 그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해 주도록 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제외를 시켜줬는데 네. 어쨌거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네.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네. 2년 거주 요건을 똑같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정말 조심해야 네. 될 내용 같고요. 네. 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겪는 이제는 네.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파리 대책 발표되기 전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한 주택은 직접 사용을 하고 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용하고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거주 요건에 대한 이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2년 거주 요건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네. 모르시고 이제 파셔서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 또 우리 세무사들마저도 네. 그 조건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또는 잘 모르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양도하셨다가 황당하게 세금 과세받아 오신 분이 꽤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손가락을 사용을 할게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으셨어요. 파리 대책과 상관없이 나머지 주택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양도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2년 보유하시고 그냥 파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또 다른 집이 있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 반드시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때 저희 거주 요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거주 요건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네.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네.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네. 아무 때나 예, 거주 2년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최초 양도하는 일반 주택 네. 이때는 전체 보유 기간 중에 네. 2년만 거주를 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2년 거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대신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또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만약에 두 채가 등록돼 있다. 네. 그러면 일반 주택을 팔고 나면 네. 두 채 중에 하나가 내가 5년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네네. 나는 이건 다시 일반 주택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네. 임대 사업을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해지를 해서 내가 이제 그때 거주를 네. 하게 될 텐데 네. 이때 거주 요건은 갖고 있는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 이후부터 네. 거주 요건만 2년을 채웠어야 돼. 아, 네. 전체 보유 기간 요건 갖고 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는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네. 지금 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다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따지고 네. 최초 거는 전체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보유기간 전체에서 2년 살았으면 된다. 네. 요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때 저희가 이제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주택,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1번 주택을 비과세 받고 팔고 2번 주택과 3번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2번 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놓은 뒤에 그걸 또 팔면서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해제한 이후에 2년 이상 그렇습니다.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네. 여러분들 팁을 가질 것이 지금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장기 임대사업자에서 해제하고 네. 내가 지금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게 될 때 네.
이 보유기간제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네. 그것만 해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네. 여기 지금 양도소득이 작은 것을 비과세 받고 네. 양도소득이 많은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오히려 네. 여기서 비과세 못 받는 금액이 더 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잘 판단을 잘 네.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은 오늘 얘기하기 너무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다시 시간 추가로 내서 설명.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넘어가겠는데요. 네. 그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5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네. 그 경우에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일반 주택을 비과세 받고 양도한 이후에 대해 그 임대주택에 대한 뭐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5년을 다 채운 다음에 내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해서 비과세 받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네. 내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처분 시기를 제한을 안 두기 위해서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자마자 처분해도 상관없는데 네. 대신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 되어 있는 것은 장기 임대거니까 5년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하다가 네. 안 지키면 그때 가서 추징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지키면 이제 끝나는 거고 네, 네. 이런 형태로 아, 취급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그 5년 임대를 기산을 하는 네. 그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일을 언제로 잡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 내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 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임대도 하고 있으면서 등록을 했어야 되니까 네. 임대 상태에서 등록이 됐으면 등록일부터 따져줘요. 아, 임대 상태에서 등록을 네. 했으면 등록일 기준 등록일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근데 빈 집에다 사업자 등록을 했어. 네. 임대가 개시 안 됐어. 네. 그럼 등록일부터 해줘버리면 네. 실제 임대가 안 이루어졌는데 기간 계산이 돼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임대가 시작된 그날부터 임대 기간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럼 빈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네. 임차인이 들어왔을 그날부터 시작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착각을 네.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 따질 네네. 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지금 꼭 조심하실 것이 지자체에다 등록하시고는 세무서 등록을 빠뜨려 버리세요. 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다가 먼저 하시고 네. 또 세무서에서 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물건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에다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 주소지에다 반드시 양쪽 다 네. 허시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제는 시군구에서 하시고 네. 세무서까지 가셔가지고 이제는 세무서까지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도 만드셨는데 네. 그 이후에 저희 매년 1월에 해야 되는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제 안 네, 하시고 네. 알고도 안 하시고 몰라서 못 하시고 이러면서 네. 나중에 과태료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걸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는 하나의 협조음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소득세는 네. 1월 달에는 이제 수익금액 신고만 해놓는 거예요. 네, 수익금액. 총 네. 수익금액.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가서 소득세 신고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금액에 대한 신고 이 부분은 뭐 안 해줘도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자기들 자체 조사해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 신고 안 했다고 과태를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권 설정 대신에 네. 확정일부인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부를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부를 받는 순간 이게 행자부 전산에 다 취합이 되고요. 네. 이게 국세청 전산과 공유가 되고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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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월세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들이, 네, 그렇죠. 근로소득자들이. 네, 네, 그래서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세무서에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청 전산절에 전부 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거나 네. 사업소득세를 신고를 안 하다가 네.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서를 나와서 네. 이걸 적출돼가지고 세금이 나중에 추징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고 세무서 아무 말 없다고 해도 나는 세금 안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 자체를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네. 나중에 이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신고를 하라는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주택에 비해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네, 네. 그 취득세율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나눠졌다가 네, 그렇죠. 지금 합해져 갖고 이제 4%로 네. 다 바뀌었잖아요. 일반 네. 부동산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근데 이제 주택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줬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한시법으로 적용 않고 이제 영구법으로 네.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기본적으로 가액에 따라서 네. 6억 이하는 1%, 네. 6억에서 9억까지는 2%, 네. 그다음에 9억 초과는 3%. 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이 4%인 것에 비하면 네. 작게는 1%, 많게는 3%까지 네.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네. 0.2%의 농특세가 있죠. 농어촌 네, 네, 특별세가 네, 따로 네. 있고 네. 또 이제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네. 예, 지금 취득세의 10%. 네. 그러니까 1%짜리면 0.1%가 되겠죠.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다 그러면 1%에다가 0.1%에다가 0.2%를 더하니까 네. 1.3% 1.3% 네, 되겠네요. 취득세를 네, 내게 네.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내고 이제 예, 지금 일반 부동산은 4.6% 정도 내니까 네, 그쵸. 세금 차이가 꽤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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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이제 주택이랑 뭐 주거 주택이랑 다르게 네. 그냥 예, 업무용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네, 로 그건 이제 준주택이라고 추가적으로, 취급되더라도 네. 지금 여기 취득세 측면에서는 4%를 지금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감면 규정이 없고요. 네.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네. 그 중에 이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네. 100% 감면해주고요. 네.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그냥 한 채는 안 해주고 네. 25 이상 네. 예,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만 50% 감면해주는 네. 혜택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무사님의 그 꼼꼼한 설명 덕분에 좀 이해를 네. 빨리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유리하다는 생각이 더욱더 이제 드는데요. 오늘도 정말로 알찬 내용으로 저희한테 자세한 설명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신청하시면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신 안순남 세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세무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